잘 보이시나요? 자산 인증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쥐콩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그동안 올리던 임용고시라는 주제와 약간은 다른 주제를 가진 영상인데요. 바로 적은 월급으로 돈 모으기와 관련된 영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대본도 적어와가지고 이제 이것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올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임용고시생이었던 분들이세요. 물론 이제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분들이 거의 다 교사가 되셨으니까, 그렇지만 교사 월급 정말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은 월급으로도 충분히 잘 모을 수 있다, 돈 많이 모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주변 지인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적으면서 생각도 해보고 더욱더 스스로에게 돈을 모으는 데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서 정리를 해놓고 기록을 해놓는 차원에서 촬영을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일단 저의 기본 조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25세 여자고요. 공무원이고요. 그 중에서도 초등교사. 2019년에 졸업 후 바로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취업을 한 케이스고요. 일을 계속하면서 다시 임용고시에 도전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서울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성인 이후로 지금까지 특별히 맘 놓고 쉬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 즉 1년차 교사였을 때는요, 제가 부모님께 다달이 20만 원씩 용돈을 드렸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그것도 받지 않겠다, 네가 모아라 라고 하셔가지고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보험료만 부모님이 내주시고 계시고요. 기타 생활비, 통신비, 월세 같은 항목들은 다 제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1억이라는 돈이 제가 교사가 되고 나서 모두 모은 돈이 아니고요. 이미 대학생 때부터 몇 천만 원이 통장에 있었어요. 제가 진짜 일주일에 과외도 4-5개씩 했었고, 학원 강사로도 일을 했었고, 마트에서 시식 알바도 했었어요. 파프리카 맛있습니다. 드셔보시고 가세요. 그리고 CGV에서 미소지기도 했어요. 환영합니다 고객님, 티켓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3관 좌측으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500원 추가하시면 달콤 팝콘으로 가능하신데 추가하시겠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일했었고요. 뚜레쥬르에서도 일했었고요. 편의점 알바, 논문 번역 알바, 기업 홍보 웹툰을 제작을 하기도 했고, 들은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는 전사 알바 같은 것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의인지 타의인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졸업 전까지 뭔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평소 소비를 하기보다는 뭔가 돈에 차곡차곡 쌓이는 액수를 보고 행복을 느끼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이 모일 수 있었던 비법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번, 대학교 때 성적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당시 저의 대학교 학비가 한 학기에 140만 원이었어요. 이 140만 원이라는 금액도 국립대다 보니까 되게 낮은 수준이었지만 저는 그것도 되게 어린 마음에 큰 액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70만 원이라는 금액을 성적장학금으로 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8학기 다 장학금을 받고 다니진 않았지만 거의 모든 학기에 70만 원으로 페이백을 받는 느낌으로 등록금을 거의 70만 원만 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제가 본가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대학교에 오면서 자취를 하거나 그러면 월세 같은 추가적인 지출이 있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되는데요. 저는 학교도 청주였고 집도 청주였어가지고 절약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했을 때에도 생활 근거지가 청주다 보니까 청주에서 내가 학기 중에 하던 알바나 과외 같은 것을 그대로 방학에도 이어서 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저는 여행을 잘 바라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태어나서 로또를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뭔가 그걸 사는 그 5,000원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 성실하게 모으기만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2020년에는 들어가긴 했어요. 아무래도 이대로는 내가 더 큰 자본을 축적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재테크를 하고자 주식을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주식으로 몇 천만 원을 날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학개미로서 물려있기만 해요. 다섯 번째는요, 술이나 담배 등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커피도 저는 잘 마시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3,000원씩 먹는 커피 또는 4,000원씩 먹는 커피가 되게 큰 기쁨일 수 있겠지만 그게 매주가 되고 매년이 되면 정말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것도 있고요. 여섯 번째는 택시를 타지 않습니다. 제가 막차가 끊기거나 아니면 정말 어디 급한 곳이 있어서 가야 한다거나 그런 돌발 상황 말고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평소 저는 당근마켓을 매우 애용하는데요. 제 매너 온도가 70도입니다. 후기도 100몇 개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사기보다 비우기를 더 실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
7번째 이유랑 좀 관련이 있는데 이것도 당근마켓 관련이거든요. 홍보 아닙니다.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거의 중고로 사는 편이에요. 제가 되게 예민하지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봐도 이게 새 건지 아닌지 잘 모르고 새 상품에 대한 욕심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맥북을 사겠다 하면 한두 달간 맥북이라는 키워드를 걸어두고 딱 좋은 가격에 합리적인 상품이 나왔을 때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사실은 애플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맥북 프로, 아이패드, 애플워치, 애플 마우스, 아이폰 싹 다 당근했어요. 꼭 당근마켓이 아니어도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중고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번째는 제 월급의 60% 이상을 저축했습니다. 아까 전에 대학생 때 제가 과외도 많이 했고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했던 경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거의 그냥 70%에서 80% 정도 저축을 했거든요. 물론 평소보다 많이 쓴 달도 있지만 그 기본적인 저축의 경향성이나 그 금액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유지를 했거든요. 월급 통장 이퀄 저축 통장 이 공식으로 정해두시고 월급을 모으시면 월급에 빨대 꽂히는 기분은 조금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10번째, 저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지금 잘 쓰고 있으면 절대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지금 아이폰 12를 쓰는데 아이폰 14가 나오면 사고 싶거든요. 근데 잘 쓰고 있으니까 그냥 소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사지 않게 되더라고요. 요거 제가 2017년에 샀던 아이섀도우인데 이거 하나거든요. 저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립스틱도 딱 한두 개만 쓰고요. 물건을 다 쓰기 전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않습니다. 11번째는요. 제 재능을 부업 창출에 사용했습니다. 저는 글쓰기랑 그림 그리기를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책도 출판을 했고 각종 매체에 사파도 그렸습니다. 근데 교사분들 부업하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출판업 같은 것은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되게 짜잘짜잘한 액수의 돈이기도 해요. 출판을 해도 진짜 몇십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되게 소소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능을 활용해서 감사하게도 강의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하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임용고시 강사로도 활동을 해보고 다른 학교에 초빙되어서 교사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해보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소소하게나마 부수입이 되더라고요. 12번째는 알뜰폰 요금제 사용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되게 멋모르고 대형 통신사 요금을 4만원, 5만원씩 쓰다가 지금 한 달에 핸드폰 요금이 13,000원이 나와요. 4.5GB라서 조금 부족하긴 한데 어디 갈 때마다 그냥 와이파이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큰 불편함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13번째입니다. OTT, 넷플릭스 같은 거,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매달 지출이 발생하는 서비스는 거의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매일매일은 커피 한 잔 3,000원이지만 그것이 쌓인다면 정말 큰 액수가 되는데요. 달마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 환승연애는 진짜 좋아해가지고 환승연애 봤습니다. 혜은 현규 영원하세요. 14번째입니다. LH, SH 등의 각종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책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서울 강남구에 거주를 하거든요. 근데 주변 월세가 다 100만원, 100몇만 원씩 나오는데 저는 한 달에 30만 원만 내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잘 알아보고 지원하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15번째입니다. 월급 외에 갑자기 추가적인 목돈이 생겨도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의 경우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돈이 있으면 사실 쓰고 싶은 게 사람 심리죠. 일주일 이상 지나면 그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조차 저는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안 쓰고 냅두니까 그것도 또 저금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급 통장 이퀄 저축 통장 이것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손가락으로 안 되네요. 16번째, 저는 미래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내 가정, 내 가족에 대한 열망이 정말 크고요. 결혼도 정말 하고 싶고 미래에 자녀도 2명 이상 낳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기 팍팍한 세상에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미래 자녀들의 영어 유치원비 그리고 기저귀값 같은 것을 벌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진짜 돈이 모이더라고요. 17번째는 16번째 이유와 좀 이어지는 맥락인데 제가 되게 독립적인 성격이에요. 주변에 제가 재미삼아서 20대 초반부터 떠들고 다니던 소리가 있습니다. 야, 나 28살에 1억 5천 모아서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요. 바꿔 말하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이제 20대 후반쯤에는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저의 돈만으로 예식장, 휴가전, 신혼여행 요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돈이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모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 집까지 해결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염치 없지만 집은 좀 양가 어른분들의 도움도 좀 받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긴 하네요. 18번째입니다. 미용 비용은 모델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남자 같고 털털한 편이어가지고 머리를 만져주는 사람이나 뭐 네일 아트를 해주는 사람이나 뭐 눈썹 문신 해주는 사람이 조금 실력이 미숙해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미용학원의 수강생들이 모델로 이렇게 하는 공고글을 찾아가지고 파마하는 약값만 받고 머리 하던가 아니면 네일에 올라가는 이 파츠값만 받고 네일을 받던가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만 원이 들 파마도 6만 원, 7만 원에 해결을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모델 자리도 있거든요. 모델로 해가지고 싼 값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예상이 되는 댓글로 들어올 수 있는 질문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핍하게 사신 거 아닌가요? 여행도 안 가셨죠? 아니요, 저 진짜 할 거 다 했습니다. 특히 대학생 때는 진짜 매 학기마다 한두 번씩 해외여행을 꼭 갔습니다. 오히려 선생님 되고 나서는 바빠서 거의 못 갔고요. 솔직히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 가시는 교사분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혹시 친구가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 되게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챙길 사람 다 챙기는 스타일입니다. 또 ENFJ라서 내 사람이라면 꼭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깊은 친구가 사실 몇 없어서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집이 지나치게 가난하신가요? 아니면 유복하신가요? 둘 다 아닙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엄청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엄청 잘 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돈과 관련해서 가정교육을 받았나요? 아니요, 딱히 없었던 것 같고 제 부모님께서는 그냥 제가 얼마 필요하다 하면은 다 주셨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더 돈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20살이 돼서 알바를 해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돈 벌기가 정말 힘들구나, 부모님의 노고가 느껴진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어요. 저도 만약에 미래에 자식을 낳는다면 20살 됐을 때 무조건 많은 알바를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영상에 회의적이에요. 즐길 거 다 못 즐기고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제 주변인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엄마께서도 약간 그런 생각이신데, 네, 저는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행복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약하면서 사는 삶이 좋고 제가 스스로 읽어낸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이 어떻게 보면 돈보다도 더 제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꿀팁을 5가지만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능이 있다면 그것이 합법적인 선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라. 저에게 있어 이것은 그림과 책 출판. 둘째, 고정 지출을 줄여라. 아침에 먹는 커피, 매달 보는 넷플릭스, 매일 타는 택시, 매달 내는 휴대폰 요금 최대한 아낍시다. 셋째, 나는 월급이 너무 적어. 한탄하지 말고 모으자. 넷째, 평소 매우 구체적인 꿈을 꾸어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28살에 1억 5천을 모아서 독립한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거의 다 이룬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매우 구체적으로 꿈을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사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업로드가 많이 뜸했는데요. 사실 올해 서울 발령이 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3월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학교도 12학급짜리 학교고 심지어 업무도 방과후 부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간간히 올려주시는 질문이나 댓글들은 다 보고 있으니까 요즘 바쁘시구나 하고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